여러분, 정부의 주택 공급 총력전,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11호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어떤 변화가, 흐름이 보이시나요? 아직도 흐름이 안 보이신다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확실하게 시야가 확 넓어지실 겁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총력전. 지금 정부가 계속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 공급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진실은 뭘까요? 자, 진실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11월 26일, 거의 이제 11월도 다 가는 막바지네요. 11월 26일 수요일 2시부터입니다. 규제를 돌파하는 하반기 마지막 역세권 투자처 공개. 자, 재개발 시장이 지금 재개발 시장에 해답이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자, 지금 바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들 그 기회를 지금 기회라고 느끼지 못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거기에 같이 동참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26일 날이고요. 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니까요. 오셔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궁금한 모든 거 다 해결해 드리는 시간들 마련하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수요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지금 정부의 일관적인 기조죠. 공급은 분명히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수요는 또 억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집값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 이 자체가 상당히 넌센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규제 지역 지금 확대했죠. 그리고 부동산 증세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내년 시장에 이 증세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세제 개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 아파트 공급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해야 되죠. 그게 수요 공급의 법칙 아닙니까? 수요가 많은 곳에다 공급을 하는 거고요.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분양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LH 주도로 신도시, 3기 신도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빈 땅이 많기 때문에 LH가 가진 땅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지금 공급 부족의 가장 어디예요? 근본은 뭐예요? 서울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LH가 할 만한 그런 큰 땅이 없어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는데, 민간 주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 다 없애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거는 정말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벌써 다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공급을 늘릴 의지가 있다면.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빈 땅을 활용하고 공공청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LH에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물량이 많이 나오며 과연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하락을 원하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길 원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모순된 그런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부의 공급 정책이 성공하려면요, 수요가 있는 곳에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야지. 근데 수요를 억제하는, 지금 수요 억제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이 하락한다. 만약에 수요를 정말 각종 규제를 통해서 아예 집을 못 사게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한다면 집값은 떨어질 거고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수요가
존재합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절대로 집을 안 사죠. 이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겁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공급도 결국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공급도 뭐예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늘리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늘리는 건데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도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억제 정책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려면요,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수요를 억제를 하더라도, 그렇죠? 잠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11호 대책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거래량은 한 달이 넘었지만, 거래량은 왕창 줄었죠. 한 78% 정도가 지난달보다 줄었지만,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 그렇게 줄었지만, 가격은요? 가격은 오히려 강남권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늘리려면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요. 우리가 역대로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는 뭐예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뭔가 대책도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장에 지금 매물이 뭐 전세 매물도 그렇고 매매 물건도 그렇고 시장에서 지금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매물이.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정부의 정책 때문이죠. 이게 왜? 서울 전 지역 경기 12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할 때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조합원 매매 금지예요. 그럼 물건 안 나오죠. 그렇죠? 조합원 매매 금지. 가져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예외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예외로 조합 설립이 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그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한시적으로 매매 허용을 한다는 거. 이거 외에는 무조건 조합 설립이 되면은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은 매매 금지입니다. 물론 여기 예외정도 있죠. 뭐 10년 보유, 5년 거주하게 되면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물건이. 그렇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매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세훈 시장이 바로 신속통합기획. 이거를 어떻게든지 빠르게 속도를 늘려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울시 핵심 사업인 신속통합계획이 이 재개발일로 지정이 되면요, 신통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적용을 받아요. 이게 또. 그러면 또 뭐예요? 여기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 실거주 요건이 따라붙죠. 2년 실거주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또 매물이 사라지는 거고요.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실거주를 해야 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고 매매 물건이고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희소 가치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 10월 15일 날 대책, 11호 대책의 효과가 정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정부에서 바라는 효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지금 11호 대책의 효과는요, 거래량을 완전히 급감시켰죠.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11호 대책이 나오고 나서 78% 정도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 잠김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효과, 오히려 정부에서 바라지 않던 효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비규제 지역, 이번에 지정이 안 된 비규제 지역들의 풍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화성 동탄 이런 데들의 풍선 효과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 이런 지역을 풍선 효과가 생긴다고 해서 들어가면 되느냐?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양극화는 점점 커져서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올해가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점점 더 커지는데 이런 거는 풍선 비규제 지역은 규제를 안 한 지역이잖아요. 안 한 지역은 뭐예요? 역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은 지금 빼놓은 거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리가 양극화, 초양극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 오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좀 오르게 되면은 빠르면 11월 달 아니면 늦으면은 12월 달에 다 또 서울같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 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조정장세냐? 조정장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매매가가 조정장세는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매매가 하락하는 장세를 조정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매매가 하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이지만. 자,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가 하락하는 조정장세가 아니고 뭐예요? 숨고르기 장세다. 숨고르기. 왜냐하면은 지금 2월 달부터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2월 달부터. 계속 1년 내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숨을 고르는 숨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세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건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거래가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실거주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실거주자들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실거주자가 이제 곧 계약이 끝나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거주하고 있든 이런 데들은 지금 상당히 희소 가치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낀 매물들 다 사라졌죠. 왜 그러냐면은 뭐 토지거래 허가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낀 매물 다 사라졌어. 매수자 선택의 폭이 좁아졌어요. 이게 어디에, 이게 물건이니까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전세, 어떤 기사 보니까 전세 뭐 돈을 더 줘도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은 전세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지금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1호 대책이 사실은 이게 부작용만 지금 나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년 주택시장은 오름세가 상당히 가파를 것 같습니다. 자, 월세, 전세, 매매가 다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월세 계속 오르죠. 전세가 뭐 전세 대출도 지금 좀 제한이 돼 있고 못 받게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지금 무지하게 빠르죠.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월세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전세는 물량이 없어서 또 오르고요. 매매가도 오르는, 공급이 부족하니 매매가도 오르는 그런 세 가지가 다 오르는 이런 상승하는 시기가 될 거다. 그리고 그런데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 거냐? 항상 규제가 많은 곳, 규제가 겹겹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오른다. 그런 것들이 중심 지역이죠. 그래서 중심 지역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금리 인하, 공급 절대 부족.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을 할 것 같은데 11월 달에 동결할 것 같은데 뭔 금리가 올라? 대출 금리 지금 많이 오른다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거는 하나의 방향성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미국이 어차피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거예요. 단지 다음 달에 인하하느냐, 그 다음 달에 인하하느냐, 이 어떤 시기적인 이게 문제일 뿐이지,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인하로 방향은 잡혀 있거든요. 그게 맞죠? 그게 추세예요, 흐름이에요. 우리도 어차피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동결을 시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에요. 금리 인하는. 그리고 공급이 역대급으로 서울 공급이 내년부터 팍팍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서울에 매년 들어와야 될 입주 물량이 한 4만 6천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실이라는 그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의하면 4만 6천 가구. 이게 매년 공급돼야 되는 물량이. 근데 내년은요. 만 가구에서요. 1만 5천 가구 정도가 서울에 들어온다.
어떤 데는 10,000가구 얘기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사이트는 15,000가구. 46,000가구인데 15,000가구, 10,000가구면 엄청나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집값이 안 오를래 안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자,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엄청 커지죠. 돈이 시중에 많이 돈다는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갈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오름세가 상당히 내년에 가파르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본 분들은 알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대부분은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못하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집을 하나 장만하는 거는, 내 집 장만은요, 필수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기다리면 안 돼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내 집 장만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오른다고요. 우리가 집값이 항상 내가 살 때는요, 비싸다고 느껴요. 내가 살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또 올라 있잖아요. 항상.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비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무주택자는 내 집은 투자하고 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 집은 무조건 장만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꼭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이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살는 집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내 돈을 좀 불려볼까 하는 분들은 무조건 재개발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도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건축은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투자금도 대출도 안 나오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니 그러면은 외곽에 좀 저렴한 데도 가면 안 될까요? 재건축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양극화. 이제는 서울에서도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점점 더 서울에서도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외곽으로 가면 이제는 안 된다. 옛날 생각하고 외곽으로 가서 재개발, 재건축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곽으로 가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중심축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사가지고 앞으로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미래에 엄청 비싸질 지역을 빠르게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는 거, 선점. 이게 늦게 되면요, 계속 가격은 오르거든요. 내가 투자를 오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빌라 시장, 재개발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내년에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럼 또 5천만 원, 7천만 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격을 아는데 내가 그 전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데 그게 5천만 원 올랐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래에 비싸질 지역 지금 빠르게 선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안 되면,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좀 더 기다리면서 어떻게든지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되는데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재테크는요. 내 재산을 불려가는 거예요. 내 재산을. 은행에다가 내가 저금을 했을 때랑 재테크를 해서 이익을 냈을 때랑 과연 어떤 게 이익이 많이 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시기에는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물 자산의 투자라고 하잖아요. 실물 자산. 이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금, 골동품 이런 게 실물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예전에 강남에 평당 1억 간다면 전부 다 까무러쳤을 거예요. 무슨 강남이에요? 아무리 강남이라도 1억씩 간다고? 말도 안 되네. 그 옛날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강남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등장을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품이다. 평당 1,000만 원짜리인데 거품이다.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양극화 시장,
시장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초양극화 시장은 어느 지역에 투자할까가 가장 중요해요. 이 지역을 잘 선점해서 먼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내가 재테크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해 준다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11월 26일 날 제가 세미나 규제를 뚫고 가는, 돌파하는 하반기 역세권 재개발 투자처를 공개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사기 위해 기다리지 말고요. 사고 나서 기다리라. 항상 우리는 야, 지금 사야 되나? 아, 지금 가격 비싼데 좀 떨어질 때 기다려야 되나?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고 나서 기다려야 된다는, 부동산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윌 로저스라는 분이 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